챔스보다 강등권에 가까운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현재 토트넘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상 문제입니다. 최근 호펜하임과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부상 명단에는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사르, 비수마, 존슨, 베르너, 오도베르, 솔랑케가 빠졌고 최근에는 제드 스펜스까지 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부상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전술이 강도가 너무 높다, 선수단 체력 관리가 되지 않는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왜 이 정도까지 토트넘에게 부상 악재가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어떻게 이 정도로 부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의 부상 위기와 포스테코글루 스타일의 영향. 포스테코글루의 독특한 철학은 수비수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 이유는 팀이 볼을 잃었을 때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킬 코너의 데이터 바탕으로 작성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EPL 24-25 시즌 각 팀의 경기당 고속 달리기 횟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X축은 볼을 소유했을 때의 고속 달리기 횟수를, Y축은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고속 달리기 횟수를 나타냅니다. 토트넘은 볼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두 경우 모두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볼을 소유했을 때는 풀럼을 제외하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강팀들의 경우 X축과 Y축과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라인을 항상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한 경기마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단이 경기를 치르는 것과 동일한 강도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감독들보다 훈련 세션은 짧아졌지만 오히려 신체적 활동량은 훨씬 커졌죠. 물론 포스테코글루는 셀틱에서 부상 문제를 겪은 후 리그 우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셀틱에서 모든 주전 공격수가 부상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다르며 훈련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내가 감독 경력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협하는 일이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로 인해 약간의 희생을 겪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인터뷰를 아주 짧게 봤음에도 그의 철학 혹은 고집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와 함께 셀틱에서 스포츠 과학 책임자로 일했던 안톤 메겔루는 포스테코글루에 대해 그의 스타일은 초기 6개월 동안 부상을 많이 만들지만 이는 선수들이 그의 시스템을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에서는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부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벤 데이비스, 손흥민, 히살리송, 오도베르, 우도기, 반더벤 등 주요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습니다. 안톤 메겔르는 포스테코글루에게 찾아온 이번 부상 위기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훈련 및 경기 접근 방식의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 상황과 의료진의 대대적인 개편. 지난 시즌 토트넘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41경기만 치렀습니다. 유럽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FA컵과 리그컵에서도 조기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 수가 이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다른 팀들과 비교해보면 뉴캐슬, 첼시, 브라이튼, 맨유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1000분당 부상 발생률에서는 브라이튼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트넘은 지난 시즌 이후 의료 및 스포츠 과학 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슈는 20년간 토트넘에서 근무했던 스포츠 의학 및 과학 책임자 제프 스콧의 퇴직이었습니다. 스콧은 2004년 풀럼에서 합류해 11명의 감독 밑에서 일하며 오랜 기간 팀을 지원해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단의 관리와 부상 회복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럽은 그의 퇴직이 포스테코글루와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부서 개편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콧의 퇴직 후 아담 브렛이 새로운 퍼포먼스 서비스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브렛은 럭비 유니온에서 경력을 시작해 브라이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스포츠 과학, 의료, 영양,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며 CFO 스콧먼에게 보고합니다. 특히 브렛은 경기날 벤치 옆에서 자주 목격되며 팀의 퍼포먼스에 관련된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닉 데이비스도 새롭게 스포츠 과학 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햄, 웨스트로 브로미치, 웨일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신체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감독하며 초기 워밍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도 재활물리치료사와 퍼포먼스 재활 코치를 포함한 여러 직책의 인재를 채용 중이며 새로운 남성팀 의료 책임자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클럽 측은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부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검토의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현재의 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상 악화와 선수 복귀 관리의 딜레마. 토트넘은 에버튼과 경기 이전까지 이번 시즌 벌써 21번의 시간 손실 부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브라이튼과 아스톤빌라에 이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한 총 경기 일수에서도 브라이튼에 이어 토트넘은 655일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죠. 이 수치는 솔랑케, 존슨, 반더벤, 스펜스의 추가 결장으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솔랑케는 최근 훈련 중 슛을 시도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그의 부상에 대해 심각하지는 않지만 몇 주간 결장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솔랑케는 이번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했지만
결장했지만 데뷔 초 발목 부상으로 2경기를 결장했고 플럼전에서는 질병으로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벤치에서 시작한 5경기에서는 모두 교체로 출전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솔랑케는 지난 3시즌 동안 본머스에서 리그 경기 중 부상으로 단 5경기만 결장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이미 이 기록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토트넘에게 큰 위기를 안긴 또 다른 부상 사례가 있죠. 바로 로메로와 반더벤입니다. 12월 8일 첼시전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선발로 출전한 것은 예상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반더벤은 10월 3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5주간 결장했으며 로메로는 11월 3일 아스톤빌라전에서 발가락 부상을 입은 뒤 3주간 클럽과 국가대표 경기에 모두 나서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첼시전 직전까지 두 선수의 복귀 시점에 대해 반더벤은 12월 중순까지, 로메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12월 8일 경기에 몇 차례 훈련만 소화한 채 출전한 것인데요. 의료진은 반더벤 상태에 대해 걱정했으나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했고 약 60분 정도 출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으로 인해 결국 79분이나 뛰고 말았죠. 로메로는 경기 시작 14분 만에 부상을 입고 교체되었으며 반더벤 역시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죠.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로메로의 부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반더벤의 출전에 대해서는 60분에서 70분을 소화할 계획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로메로의 부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부상이며 두 선수 모두 훈련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는데, 애초에 로메로가 부상을 안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출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인터뷰가 반복되면서 팬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이어서 스펜스와 우도기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우도기를 울브스전에 출전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스펜스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으며 그저 상황이 나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며 나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도기는 작년 4월 허벅지 수술을 받았으며 이번 시즌 리그 18경기 선발로 출전하며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복귀 이후 치러야 할 경기가 많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드 스펜스는 그동안 포스테코글루에게 기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사우스햄튼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고 1분 만에 메디슨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했으며 이후 점점 많은 기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스펜스는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살라를 완벽히 막아내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기여한 만큼 시즌 초반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스펜스는 좌우 측면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를 좀 더 일찍 기용했다면 우도기와 포로와의 로테이션을 통해 이들의 경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포지션도 함께 살펴보면 오도베르는 지난 8월 토트넘이 2,5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유망주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데뷔 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20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결장 후 복귀했으나 오른쪽 햄스트링 수술을 받으며 다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도베르를 포함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뿐만 아니라 손흥민, 히살리송, 데이비스도 부상 복귀 후 다시 부상을 입는 일이 잦았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10월에 3경기를 결장했고 히살리송은 시즌 초 부상에서 복귀한 지 3경기 만에 다시 부상을 당했죠. 데이비스 또한 본머스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 재활 과정에서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부상도 문제지만 부상 복귀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부상을 당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이에 대해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부상보다 부상 복귀 후 다시 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라며 비카리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상이 재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최근 히살리송의 복귀 과정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그가 스스로 몸 상태에 대해 좋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죠. 또한 포스테코글루는 강도 높은 훈련과 플레이 스타일이 일부 부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방식은 항상 한계에 도달하게 하지만 이를 통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부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포스테코글루가 중요시하는 A플랜이 강도 높은 전술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A플랜 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A플랜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토트넘이 A플랜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90분 내내 강도 높은 전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전까지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면 수비적으로 전환해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은 더욱 많아지고 있죠. 또한 토트넘은 다른 강팀들처럼 완벽한 더블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그컵이나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정도의 스쿼드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대회에서는 후보 자원이나 로테이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분명해 보이지만 모든 대회를 주력으로 치르려는 접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는 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강등권에 이를 만큼 약한 전력은 절대 아니죠. 만약 현재의 순위를 시즌 막판까지 유지하면서 유로파까지 빠르게 떨어진다면 이제는 감독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